네, 오늘 노랑이 분들은요. 한번 볼까요? 싱글벙글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주 가장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현대로템이 가장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 제대로 분석해 볼게요. 네, 오늘의 특징주이기도 했었죠. 이 현대 관련해서 그룹주들이 전체가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너도 현대냐 나도 현대다 하면서 현대 관련된 종목들 쫙 잘 갔는데 일단 박수치고 시작할까요? 저희 김선윤 해결사님께서 계속 강조해줬던 종목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오늘 1등으로 꼽힌 게 오늘장의 특징주이기도 한 현대로템이니까 먼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현대로템은 이제 허반석 위원도 같이 계속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 저도 같이 말씀을 좀 드렸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리고 항상 이거였던 것 같아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가 20만 원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1차로 제가 강조를 드려왔었고 그게 어제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1차는 20만 원이지만 더 올라가면 24, 25, 30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올해 안에 이걸 강조드려 왔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현대차가 비싸다면 현대 위아를 봐라. 이것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 왔던 거고 거기에 현대 위아가 싫다면 현대 모비스를 봐라. 이것도 말씀드려 왔었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 제철이나 현대 오토 다 상관없다. 현대차 그룹 내에 연관돼 있는 종목들은 다 같이 올라갈 거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그 가운데서 또 현대로템은 현대그룹의 수소 인프라의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또 역시나 현대로템까지 말씀을 좀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부담스러울 경우 그 대안으로 종목들을 다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종목들이 이제 다 가버렸어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우선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사실 여러 종목이 있지만은 선택해 주신 현대로템이에요. KTX 투자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70조 원 규모가 나왔고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있지만 현대로템 하면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소 인프라 관련된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거기에 KTX 이게 말이 70조지 생각해 보시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는가? 자, 2차 전지 하면은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투자되는 금액 자체가 70조? 100조 이 정도 수준이에요. 뭐 2차 전지 관련으로도. 그런데 KTX 쪽으로 70조가 들어간대요. 근데 KTX 관련해서 인프라 구성을 할 때 철도 관련 회사들이 사실 대형주 가운데 없어요. 네, 몇 개밖에 없어요. 거기에 밑에 있는 하청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이렇게 약간 조금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 종목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갑자기 산업적으로 확 커진 게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정말 아주 좋은 매출을 수주가 늘어나는 포인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확대 포인트가 이 종목들이 한정적으로 들어와주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주가가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너지가 나온 겁니다. LG전자가 주가가 급등을 했던 이유, 상한가를 갔는데 더 가고 있잖아요. LG전자도 아침 방송에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수익률이 또 어마어마하기도 한데 LG전자는 지금 기존의 이제 가전제품 포인트에서 갑자기 자동차 전장 쪽으로 가버립니다. 캐나다 업체와 갑자기 협업하면서 가버려요. 그럼 사실 LG그룹 자체는 마음만 먹으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자동차 관련된 모든 부품을 다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여기 또 초점을 맞추는 게 그에 따라서 LG전자 기존의 가전제품 매출 플러스 자동차 산업까지 들어가면서 크게 전자의 이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잡히니까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련주들이 따라가는 거고. 그러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수소 인프라 포인트를 갖고서 좀 장기적 관점에 저도 한 3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있지만 1차적으로 2만 원에서 2만 4, 5천 원까지 보긴 했어요. 너무 빨리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갑자기 KTX가 터져주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갈까? 아니 여기서 멈출까에 대한 부분. KTX 이슈가 단기적일까? 근데
이 생각을 해봅니다. KTX 쪽에서 KTX도 투자를 해요. 열심히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올 이슈거리가 대북 관계의 연결고리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현대로템의 사실 주가를 보자면 이전에 이제 2018년 고점 자리는 45,000원짜리예요. 바닥을 확인하고 올려쳤을 경우에 절반 정도 회귀한다 그러죠. 그래서 한 25,000원 정도가 이제 바닥 중간 27,000, 8,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선 자체가 중간값이라 좀 보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소한더러 한 27,000, 8,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쉽게 멈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재밌는 거는 또 현대그룹 전반에서 상황을 봤을 때 애플카가 나온다고 하고 그쵸. LG도 이제 자동차 전작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래저래 뭐 아마존도 그렇고 뭔가 좀 너무 경쟁이 심화되니까 현대차에는 리스크가 아닌가라는 보고서들이 나와주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그 다음날 주가가 다 급등해 버렸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재밌게도. 그래서 시장 자체 파이 자체가 원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현대로템의 단기적인 포인트로 급등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은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LG전자처럼 또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것이고 3만 원 이상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새로운 산업, 새로운 매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버린 거죠. 거기에 맞춰서 철도 관련주들이 또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종목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급등이 나도 좀 밀리긴 했는데 네. 철도 관련주인 거죠? 네, 대호 AL이에요. 어. 대호 AL 같은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의 1차 벤더이기도 합니다. 알루미늄을 만드는 회사예요. 알루미늄 한 폭이 한 50cm 정도 되는 요 폭을 만드는데 주로 만드는 제품들이 고급차 내장재 정도로 많이 들어갔어요. 알루미늄 그리고 철도 관련 부품들 그렇게 들어가다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배터리 하나의 셀을 만들 때 케이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케이스 크기 자체가 보통 한 주먹 크기보다 조금 더 크잖아요. 딱 요 정도 사이즈 알루미늄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슈가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공장이 24시간 풀가동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주가가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움직이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대우는 이제 2차 전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살펴보니까 KTX 철도까지 껴버렸어요. 이렇게. 현대로템과 이제 뭐 같은 맥락. 그러니까 뭐 대하TI도 있고 한데 뭐 대우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또 현대로템처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래소 종목에다가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안 됩니다. 올해나 내년으로 해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얼마나 커질까요? 또 제가 만약에 상장사를 갖고 싶은 사람이라면 네. 대우 AL 같은 매력적인 회사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M&A 세력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장에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포인트 많이 밀렸지만서도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이런 종목이에요. 이 바닥까지 내려왔다 다시 천천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처럼 주가 흐름 자체가 새롭게 전고점 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현대차나 현대위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네, 아쉽게 2, 3위를 또 했던. 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현대차는요. 제가 정말 방송에서 7월부터 얘기를 드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7월 첫 급등하는 날 제가 유땡땡에서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종목 매수하셔서 좋다. 그리고 수없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들어가셔라. 20만 원은 그냥 가니까. 이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최고점 자리 2000 언젠가요? 12년도 27만 500원짜리가 있습니다. 27만 원대, 25만 원 이상인데 여기 자리를 언제 도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항상 네. 고민을 해요. 전고점 자리에 도달하면은 이 자리를 뚫고 가는지 못하는지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간단합니다. 생각을 하실 게 신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거고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이전 그 어떤 해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과감한 투자가 들어가고 정부에서 대규모 지원이 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나온다는 거죠.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다 좋아요. 네. 거기에 핵심 수혜주로 좀 뜨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애플카도 있고 여타 다른 뭐 관련된 뭐 현대차의 매출액들을 방해하는 포인트도 생길지언정 너무 먼 미래예요. 네. 당장 상용화를 했을 때 2, 3년 안에 현대차를 제낄 수 있는 수소 관련된 자동차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투자하실 때 뭐 3년, 4년, 5년 보고 투자한다 하시지만 몇 개월만 주가 밑으로 계속 내려가도 멘탈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2, 3년 안 동안 현대차를 이길 수 있는 그룹이 없어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고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안타까운 건 현대 위아도 그렇고 이제 모비스도 그렇고 밀리면 그냥 사라. 근데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부담스러우면 현대 위아 사세요. 그리고 라인까지 제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라인에 맞아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코로나 때의 깊은 하락자리 제껴버리고 이 하단자리 맞춰서 이렇게 선을 수도 없이 제가 그렸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네, 거기에 맞춰서 봤을 때 이런 하단자리에 올 때마다 그냥 매수하시고 올라가면 놔두세요. 네, 뭐 만족하시면 파시고요. 상관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왔던 거예요.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네, 이런 포인트들. 위아도 이제 막 움직이다 보니까 네. 현대 모비스까지도 제가 원래 이제 추천을 안 하려 하다가 모비스까지도 말씀을 최근에 계속 드려왔었죠. 네. 이런 흐름들이거든요. 또 하나 안타까워서 제가 NC소프트 제가 100만 원 간다고 그렇게 아시죠? 네. 정말 많이 얘기해도 입에 침이 다 마르신 것 예. 같아요, 지금. NC소프트 지금 들고 계신 분들 몇이나 계실까요?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내 회사가 100만 원을 못 갔어. 99만 7천 원이야. 우리 김택진 사장님께서, 회장님께서. 100만 원 찍어야지 기분이 좀 풀리죠. 이런 포인트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갈 건데 네. LG화학 같은 경우 제가 뭐라고 했어요? 100만 원 간다고 수없이 얘기 드리고 있는데 떨어지면.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떨어지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던지신 거 아닐까 조금 두둔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원래 대형주 리딩을 잘 안 하는데 네. 아침 방송마다 대형주 리딩을 하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드리고 있어요. 어제 맞아요. 아침에 추천드렸던 종목 저 참 봤어요. 답답합니다. 삼성 SDS. 네, 삼성 SDS 아침 방송에 추천드렸죠. 심지어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올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오늘 급등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뭐 안타까운 건 이 조정이 나온다고 너무 심한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마인드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의 시장은 굉장히 좋을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앞으로의 시장에서 돈을 버셔야 돼요.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돈 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식으로 돈 벌어야 돼요. 이게 앞으로 진짜 내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나면요. 몇 년 동안 안 올 수도 있어요. 올해 상반기 말고 내년 상반기. 네. 그래서 좋은 시장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픈방 들어오시면 제가 대형주 리딩 수시로 해드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좀 좋은 결과들 내시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